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퓨처온 해양입니다. 2022년 4월 2주차 해외 선물 경제 캘린더 같이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은 3월 FOMC 회의록과 3월 ECB 통화정책 회의록 발표가 있죠. 자, 회의록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회의를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과 유럽에서 긴축에 대한 정책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FOMC 회의록입니다. FOMC 같은 경우는 올해 20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통화 정책에서 이제 어떤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변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채권 스프레드 관련해서 문제 생겼는데 그건 이제 회의할 땐 발생하지 않은 요인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록에는 큰 이슈거리가 아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FOMC 회의록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ECB 회의록이다. 이 정도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죠. 기존 원래 올해 ECB 통화정책이 1분기 1.85조 유로 PPP 종료 예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APP로 좀 옮겨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APP를 좀 더 얼마나 장기간 갈 것이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 드릴게요. APP가 지금 PPP랑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두 가지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대출 기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것 뿐입니다. 근데 좀 더 양적 완화를 펼치기 위해서 APP를 원래 2분기까지는 유지하자 이 정책이 있었는데 최근 APP도 빠르게 종료한다. 이런 결과가 3월에 ECB 통화 정책에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결국은 유럽도 테이퍼링을 하겠다 발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인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되면서 유럽에 큰 타격이 들어갔죠. 그래서 달러가 치고 유로화가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다시 안정을 찾을 예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통화 정책 때문에 유로화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3월 ECB에 대한 주요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한 회의에 대한 내용이 또 공개된다면 달러에 대한 추가 하락이 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한 번 더 좀 깊숙이 봐야 될 이슈가 사실 채권 스프레드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서울경제 통해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최근 이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을 펼쳐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년물 3개월 물에 대한 채권 스프레드는 아직 안정적이다. 연준도 심지어 그걸 주장하고 있죠. 다만 3개월 물은 단점이 은행권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고 긴축을 공격적으로 실행한 지 1분기가 이제 채 되지 않았으므로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를 측정하기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과거 모멘텀에서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될 당시 미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 밸류업을 이끌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아직까진 보셔도 된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최근에 초과 수요적인 부분이 굉장히 드러났던 시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좀 뒤틀리는 경향이 있죠. 최근 이 하락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수적인 분위기가 쏠린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각 변동 요인이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펙과 그리고 미국 내에서 비축유 방출을 하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증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시장에 대한 수급 안정이 펼쳐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상승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지난주 서경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100 미만으로 한번 다시 하회하는 경향인데 이제 시장의 안정화에 점점 들어갈 것이다 라고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거는 과거 모멘텀 대비해 갖고 이번 러시아에 대한 제재 사태는 큰 어떤 변동 요인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이 EIA에서 드러났었죠. EIA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강도 자체를 측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유가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과거 대비 낮아진 만큼 시장의 유가 가격에 대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밸류업을 이끌긴 힘들다. 이게 올해 2분기부터는 안정화 들어갈 것이다 라고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시장 변동성을 크게 집중을 해서는 이제는 안 되는 시기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관련해서 이제 ECB 회의록 그리고 FOMC 회의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시장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시고 시장에 대한 큰 변동 요인은 이번 한 주에 크게 없다. 다만 좀 집중해야 될 종목은 달러에 대한 안정화 하방권. 왜냐? ECB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